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살짝 사담을 나눴는데 마지님께서 이 검은 사제와 수녀들 얘기하다가 이 작품 얘기하려니까 너무 큰 격차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약간 나름대로 요번 주에 주제를 잡으면서 뭔가 약간 연결되는구나. 테마물과 뱀파이어물을 이렇게 한 주에 함께 하다니. 그래서 오늘 얘기할 영화는 뭔가 굉장히 좀 되게 슬프면서도 약간 감성적인 약간 뱀파이어 동화로 네. 이름이 높은 이제 렛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렛민은 이제 이게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이제 2008년에 스웨덴 영화로 나오고 2년 뒤에 이제 헐리우드판으로 네. 두 개가 나왔죠.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 헐리우드판을 제가 먼저 보고서 극장에서 먼저 본 다음에 이제 원작을 봤는데 이제 그때는 약간 일장일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를 보고 원작을 보니까 뭔가 원작이 조금 심심한 느낌이 조금 들고, 그리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원작의 그 이제 엘리 역할 맡은 배우인데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이제 내가 이제 클로에 모레츠를 보고 나서 이제 좀 이 엘리를 보니까 내가 조금 이 뱀파이어 소녀가 조금, 근데 나는 어쨌든 남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남자 주인공 이 소년한테 내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왠지 내가 사랑에 빠지기에는 그 스웨덴판 소녀는 조금 내가 조금 아쉽다. 오히려 남자애가 더 예쁘다. 스웨덴파는 그 뭔가 남녀의 성별이 바뀐 것만 같은 약간 네. 좀 그런 배우 캐스팅이가 한데, 그래도 뭐 저는 두 작품 다 나름대로 굉장히 그 잘 만들었는데 네. 헐리우드판도 리메이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헐리우드판이 좀 허접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리메이크판도 굉장히 좀 완성도가 있는 편이지만 나름의 미덕이 있어. 네. 저는 이제 분위기가 원작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원작 쪽이 조금 더 낫다. 왜냐면 원작을 보고 나서 그 헐리우드판을 보면 확실히 좀 약간 양념이 들어간 듯한 또 그 헐리우드스러운 또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원작을 진짜로 거의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하고 있어서 원작과 내용이 거의 흡사하게 감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제 그 시간대를 약간 왔다 갔다 한다든지 혹은 카메라를 그다음에 이제 그 배우의 그 연기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련된 방향으로 가기는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이 갖고 있었던 그 고유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요번에 보니까 근데 그 헐리우드판은 그냥 배경이 미국으로 바뀐 것만으로 그 환상적인 분위기가 사라졌어. 네, 맞아요. 그 북유럽의 환상적인 분위기가 네, 미국으로 옮겨 놓으니까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그게 안 느껴져 일단. 네. 뭐 그 북유럽, 그 스웨덴 이제 그런 나라들은 애초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작품의 배경이 막 되게 눈이 쌓여 있고 네. 막 겨울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똑같이 눈 쌓이고 겨울인데 네. 미국은 별로 환상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오히려 그 북유럽 특유의 느낌이 확실히 원작이 너무 그게 압도적으로 일단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스웨덴 특유의 그 산과 네. 그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미국으로 옮기다 보니까 좀 너무 좀 발전된 도시에서 그냥 눈이 많이 오는 느낌이라 좀 느낌 자체가 좀 다르고, 그래서 이 드라큘라라는 우리가 모르는 그 초자연적인 존재, 미지의 존재가 그런 자연적인 거랑 좀 어우러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좀 섬뜩함이라든지 혹은 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뱀파이어에 대한 뭐 동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약간 좀 대도시 미국이라는 데로 옮겨다 오니까는 그런 것도 확실히 확 들면서 좀 신비감이 없어지더라고.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 돼버렸어. 네. 환상적인 느낌이 없어 이제. 현실판. 네. 그러니까 그 원작은 되게 약간 몽환적인 느낌, 네, 맞아요. 환상적인 느낌, 그게 굉장히 큰 미덕인데 맞아. 헐리우드판도 물론 나름의 미덕이 있지만 이제 그 특유의 환상적인 느낌은 다 사라졌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짧은 시간에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국인도 아닌데 이제 뭔가 미국의 배경이니까 약간 그렇게 미국은 너무 뭔가 나에게 익숙하고 이제 맞아요. 뭔가 그런 환상적인 느낌은 전혀 없는
그런 게 돼버렸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모든 헐리우드 리메이크판이 이제 좀 그 갖고 있는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헐리우드이 꼭 뭐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나라 영화라든가 아시아권의 영화를 꼭 리메이크를 하면은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잘하는 게 있죠. 되게 뭐 약간 블록버스터, 그다음에 오락적인 느낌. 네. 그러니까 어떤 미국 특유의 그런 느낌을 살린 영화들은 뭐 헐리우드 영화가 훨씬 좋지만 반대로 꼭 자기네들의 세계가 아닌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할 때는 꼭 그놈의 헐리우드 감성이 오히려 되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렛민 같은 경우는 거의 바뀐 게 없고 네. 그냥 뭐 주인공이 미국 사람이니까 설정만 미국으로 가져왔는데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낄 그렇죠. 수가 있다 보니까는 그 점은 조금 아쉽다. 네. 뭐 연출을 잘하고 못하고랑 별개로 네. 설정만으로도 그런 신비감이 확 사라지다 보니. 그리고 저는 또 요번에 이제 옛날에는 잘 못 느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 헐리우드판은 확실히 그 이제 두 아역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아역들이 연기를 더 잘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연기를 더 잘하는 게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스웨덴판은 진짜 일반 꼬마들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솔직히 스웨덴은 나 보면서 솔직히 얘네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솔직히. 근데 거기서 오는 자연스러움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아니라 진짜 뭔가 그 어떤 있었던 일 같은 느낌을 줘요. 스웨덴 애들은 약간 둘 다 되게 솔직히 어색하고 되게 뻣뻣하거든 되게. 뭐 물론 일부러 감독이 그렇게 디렉션을 준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 엘리 역할도 그렇고 이 오스칼 역할도 그렇고 네. 약간 두 애들이 전문 아역 배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제 주인공을 괴롭히는 옆에 친구들도 네. 스웨덴판은 뭔가 좀 약간 자연스러운 실제로 네.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헐리우드판은 얘네가 연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얘는 너무 능수능란해.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그 스웨덴판은 내가 약간 영화가 아니라 그냥 현실 약간 뭐 브이로그 네. 약간 일상을 그치.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치면은 헐리우드는 너무 클로이 모레치 약간 그 남자 아역 배우가 너무 얘네들은 아역 전문 연기자구나. 전문 연기자들과 그냥 일반인 느낌이 너무 차이가 나. 네. 전문 연기자 같다고 하는 게 이 영화에서는 좀 단점으로 저는 느껴졌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헐리우드판이 환상적인 느낌이 너무 다 죽는다. 그런 거 플러스 뒤쪽에 이제 헐리우드의 그 기술력으로 좀 네, 막 CG가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는 그런 장면들 CG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이게 좀 그런 뭐 세련된 거는 있는데 뭔가 그런 환상적인 것들이 너무 좀 깨는 원작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럴 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투는 이거 판타지가 됐네. 이거 영화지. 그러니까 영화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 네.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스웨덴판은 내가 약간 진짜 그 어린 소녀들의 그 얘기를 내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네. 헐리우드판은 그냥 영화다. 네.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게 조금 물론 헐리우드판도 나는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원작이 조금 더 나을 수밖에 없구나. 원작은 내가 그 동네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 리메이크작은 내가 이제 객석에 앉아서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그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약간 이제 조금의 절충안이 그 원작 안에 그 소녀 뱀파이어 역할만 클로이 모레츠가 난 좋았겠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물론 그 헐리우드판 남자 아역도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근데 원작하고 비교할 수는 네, 없을 것 같은데 원작 근데 그 소년이 너무 약간 진짜 남자애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저는 그 원작에 나온 그 남자애가 포스터로 있는 게 얘가 그 여자 주인공이구나. 그러니까 소년 줄 알았어 소년이. 그래서 클로이 모레츠 역할을 얘가 하는구나. 그 금발 소년이 저는 그 소년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보고 있는데 금발 이 남자였어? 우통 벗고 이렇게 다니길래 네. 남자였구나. 이게 남자 주인공이구나 하고 뒤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기는 남녀 성별이 바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따지면은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캐릭터 설정이 네. 그러니까 애초에 소설에서는 그 소녀 뱀파이어가 따지면 여자애가 아니죠. 거세를 한 남자애였어요. 그래서 그 스웨덴판 영화에서는
정말 짧게나마 잠깐 지나간단 말이야. 그 성기 부분이 네, 맞아요. 뭔가 그 흔적이 있는 거를 보여줘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뭐지 이랬는데 이제 그게 찾아보니까 원래 소설의 설정이 엘리가 원래 여자애가 아니라 원래 거세를 한 남자애다. 네. 라는 이제 설정이 있었는데 하지만 헐리우드판은 그 설정을 깔끔하게 없앤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여자야. 그냥 남녀의 네. 그냥 뭐 이렇게 순수한 아이 저거 뭐랄까 좀 성숙하기 전에 뭐 네, 그런 풋풋한 약간 풋사랑 뭐 네. 앳된 사랑 뭐 이런 거로 갔는데 좀 더 로맨틱하게 이제 남녀간의 사랑으로 바꾸긴 했지만 원작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내용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작은 그래도 소설의 내용을 좀 더 반영하려고 네. 한 거기 때문에 게다가 또 헐리우드판은 누가 봐도 클로이 모리츠는 아무리 봐도 딱 여자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약간 일부러 그 스웨덴판의 캐스팅이 그걸 염두에 두고서 약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여자애 같지 않은 약간 그 좀 중성적인 네. 느낌. 그 아역 배우를 캐스팅한 거 아닌가. 근데 사실 그 설정도 소설에서는 그 머리카락이 흑발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클로이 모리츠는 완전 금발이라서 네. 그거- 스웨덴 영화 쪽이 훨씬 네, 더 네. 원작 반영은 더 돼 있죠. 네. 여기서 그 원작 소년의 이름이 오스칼이잖아요. 네. 난 그 처음에 얘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혹시 어릴 때도 약간 남자애가 좀 이렇게 곱상하게 생기면은 이제 놀림을 받는단 말이야. 같은 또래 남자애들이 뭐 약간 너 여자애 같이 생겼는 뭐 여기서 막 계집애라고 막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오스칼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별명인 줄 알았어 나. 아. 그러니까 너는 마치 베르사유의 장미에 나오는 오스칼처럼 예쁘장하게 생겼구나. 나는 그런 의미로 걔한테 오스칼을 한 줄 알았는데 그냥 걔 이름이 오스칼이었어요. 내가 너무 난 그 순간 뭐지 스웨덴에서도 약간 베르사유의 장미가 유명한가 약간 이랬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원래 이름이 오스칼이었다. 네. 근데 오스칼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게 너무 하얗고 너무 이쁘게 네. 생겨가지고 그 소년이 여장을 시켜놓으면 구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나는 이제 이 어릴 때의 모습이 마치 옛날에 또 그 너무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했던 그 안데르센 비오른인가 그 이제 미드소마에서도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그 노인 그 사람이 그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했던 그 소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베르사유의 장미 오스칼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라서 네. 그 사람 사진이랑 좀 이 소년이 되게 흡사하거든요 외모가. 그래가지고 진짜 이 소년이 이렇게 진짜 너무 남자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약간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최근에 이 두 스웨덴판의 이 두 소년 소녀가 이제 자란 모습을 검색해서 봤는데 약간 조금 그 정도는 아니다. 약간 안타까우더라고요. 약간. 아니 물론 뭐 둘 다 지금도 괜찮아. 둘 다 이제 뭐 잘생기고 이제 이쁘긴 한데 근데 이제 어릴 때만큼은 아니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헐리우드판의 그 여주인공이었던 클로이 클로이 모리츠조차도 뭐 클로이 모리츠도 좀 어릴 때가 리즈였지. 네. 이제 그 어릴 때 너무 그 아름다웠던 모습에 비하면은 되게 좀 지금 모습은 약간 좀 그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멋있어요. 멋있긴 한데 어릴 때 너무 이쁘다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저는 그 커스틴 던스트 배우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분도 참 아역대가 리즈였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어. 그래가지고 뭐. 근데 다만 이제 그래서 이 오스칼이 너무 얘가 이쁘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되게 또 리얼리티하게 날씨가 항상 추우니까 얘가 콧물이 계속 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얘는 왠지 콧물이 나도 별로 좀 안 추하고 애가 이쁘니까 콧물도 되게 이쁘 보더라고 되게. 그 투명한 콧물조차도 네. 아름답게 보이는. 또 보면 얘가 콧물을 먹고 있거든 되게.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근데 그게 추잡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얘는 너무 아름답게 생긴 소년이라서 저 콧물조차도 뭔가 좀 깨는 게 아니라 다 용인이 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영화에서의 그런 장면들을 아마 약간 피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실제 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런 장면도 감독이 쓰려고 쓴 건지 아니면 배우가 연기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콧물이 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장면들이 이제 굉장히 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리얼리티를 더해준다는 거죠. 그 스웨덴판이 그래서 우리가 약간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런 작은 디테일까지 약간 다 그런 게 진짜 연출된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찍은 느낌.
네. 약간 뭐 인간극장인가 뭐. 네, 그러니까 그 왕따 소년의 네. 우울한 그 하루하루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그거 보면은 얘가 이제 그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얘를 괴롭히는 그 리더가 있단 말이야. 나쁜 새끼. 그래서 그 괴롭히는 소년 때문에 이제 걔의 원한 때문에 뭔가 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칼로 막 그 나무를 네, 집 앞에 있는 그 나무를 찌르면서 네. 이제 걔를 생각하면서 괴롭히는 애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 뱀파이어 소녀 엘리를 만나면서 이게 사랑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막 뭔가 자신감이 붙고 뭐 엘리랑 잘 돼갈수록 왕따 당하는 애들한테도 이제 좀 개길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엘리가 막 그랬으니까 너도 맞서 싸워 약간 이렇게 했으니까 당하고 있지만 말고 너도 이제 대들어라 맞서 싸워라. 걔는 셋이나 되는 걸 그럼 더 세게 때려 이러면서 다만 좀 적당히 실천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실천해가지고 걔 약간 귀를 약간 좀 이상 있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세게 때려가지고 작대기. 네. 나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약간 작대기를 약간 어디 배나 이렇게 몸을 때릴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은 이 머리 쪽을 때리는 바람에 근데 좀 문제가 생겨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뭔가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센 극약 처방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네. 그런 애들은 왜냐면 언제까지고 계속 그렇게 당해주고 있으면 호구인 줄 알고 계속 하니까는 좀 약간 적당한 정도로는 안 끝나고. 네. 본때를 보여주는 선이긴 해야지. 네. 그래서 여기서 한동안은 안 건드렸잖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형 새끼 와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본인들도 무서워서 못 건드리니까는 네. 그 당했었던 애 형이 네, 와가지고 형을 불러가지고 뭐 이제 복수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제 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뭔가 좀 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해줄 땐 한번 할 땐 해야 된다. 네. 근데 따지면은 이제 여기서도 형이 별로 좋은 형은 아니었던 것 같단 말이죠, 되게. 그렇죠. 근데 좋은 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왜 이 새끼가 그때 형제가 불타가지고 이렇게 지가 설쳐되는지 약간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영화에서는 둘 다 조금 그 형이 막 그 갑자기 그렇게 나서는 게 좀 잘 납득이 안 되게끔 그 묘사가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소설에서는 조금 더 그 두 형제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두 형제도 이제 약간 편모 밑에서 자랐었는데 이제 뭐 약간 그 두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그 아버지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 책상을 이제 또 얘 주인공 얘가 그 불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제 뭐 약간 그 두 형제의 트리거를 당긴 것처럼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네. 할 텐데 여기서는 딱히 형하고 그 당한 그 일진 네. 그 친구랑 딱히 뭐 엄청난 우애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 네. 듯한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동생 당했다고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복수를 한다는 거는 약간 오바 아닌가 싶기는 했는데 그리고 소설이랑 영화랑 은근히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일단 거기서도 이제 뱀파이어 소녀의 그 보호자를 하고 있는 그 늙은 남자 이제 그 사람의 설정도 원래는 영화에선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소설에서는 이 사람이 원래 소아성애자라서 그래서 이제 어린 소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이제 엘리와 약간 뭐 딜 같은 걸 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납득이 되죠. 왜냐면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그 아버지 비슷하게 나오는데 네.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그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계속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거,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저지른 리스크가 아빠가 진짜로 친아빠가 아닌데 이 정도로 한다는 건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 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설정이라면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뭔가 영화에서는 좀 그 설정을 쓰기가 좀 이제 거시기 했는지 그 설정을 다 빼버렸지. 그리고 이제 뭐 스웨덴판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데 이제 헐리우드판은 아예 쐐기를 박았죠. 그 과거 사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남자의 어린 시절과 이 소녀가 어릴 때 똑같이 찍은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아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이 늙은 모습이지만 이 남자도 그 과거에 지금 주인공 소년처럼 어렸을 때의 얘 포지션이었던 그렇지. 거지. 소년의 포지션. 어렸을 때처럼 뭔가 이제 이 뱀파이어 소녀에게 홀려서 나이 먹을 때까지 이렇게 따까리 짓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살인마가 되어가지고 살인을 하고 있었다. 네, 그런 것이다. 되게 안타까워지는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옛날에 그 헐리우드판 마지막 엔딩을 보면서
아 그럼 저 소녀는 또 똑같이 이제 그렇죠. 2대째 그리고 과연 저 뱀파이어 소녀가 지금 몇 명의 남자를 지금 저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 얘기가 감성적인 것 같으면서 또 약간 그렇게 보면 또 약간 뭐지 약간 이 뱀파이어 소녀가 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계속 뭔가 그 수화를 권속을 지금 계속 부리는 건가 약간 그 생각이 뭐 나쁘게 보면 호구 잡힌 거기는 네, 한데 호구 잡힌 건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뱀파이어 그 불멸의 존재와의 그 유한한 인생을 가진 네, 인간과의 약간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좀 어긋난 그러게요. 사랑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 이거 삶이란 사랑이란 이런 거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좀 오묘한 느낌이 보면서 저는 약간 좀 그 하이랜더 그러게 하이랜더 네, 그런 게 진짜 그래서 하이랜드가 외쳤던 그 Who wants to live forever 누가 그 영원하기를 원하는가처럼 여기서의 그 엘리도 그렇고 그 여자 주인공 뱀파이어가 과연 이 영원한 12살을 진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 네. 그래서 뭔가 그 둘이 그렇게 기차 타고 떠나는 마지막 엔딩이 뭔가 약간 희망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뭔가 불안한 느낌. 맞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 이 남자 주인공에는 그럼 또 쟤는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닐까. 그치. 이 늙은 남자처럼. 결국 마지막까지 이용당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피를 바치고 또 다음 이제 또 자기처럼 또 그 어린 소년이 또 나타나면은 또 그때 또 다시 퇴장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 이용이라면 이용이지만은 또 본인은 그걸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사랑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희생을 해주는 건데 근데 저는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얘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사람치고는 좀 너무 어설프다. 일처리 잘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행동 보면 좀 약간 좀 어설퍼서. 저도 그게 좀 의아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이걸 몇십 년 동안 반복했을 텐데 살인을 반복했을 텐데 이 작업을 너무 허술해가지고 실력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네. 아니 너무 저렇게 금방 들키게 일 처리가 허술하길래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저거 어떻게 했냐? 약간 그래가지고 아니 뭐 수백 건의 저걸 했을 텐데 그 피를 뽑는 것도 그렇고 그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다가 좀 너무 미숙한 게 아닌가 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만 봐가지고는 그 동네로 이사 오자마자 바로 들켜버린 거야 따지면은. 그치. 바로 일 처리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물론 이제 약간 헐리우드판에서는 조금 더 그 부연 설명을 했죠. 약간 그렇게 뭔가 질책하는 이제 그 소녀한테 내가 잡히고 싶은 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나는 지쳤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 짓을 하다 보니 나 이제 늙고 병들었고 이제 뭔가 예전 같지가 않다. 그리고 뭔가 내 스스로도 내 마음적으로도 이제 옛날 너를 기꺼이 이런 일을 해왔지만 이제 나도 뭔가 인간적으로 너무 이제 지친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본인의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피지컬적으로도 이제 실수를 하게 되었다. 설정이 꼭 그 깨물어서 먹어야 되는 신선한 피로만 돼야 돼가지고 왜냐면 이제 나는 그게 박쥐에서 나온 설정인데 그 박찬욱 감독의 박쥐 수혈 팩 혈액팩으로 혈액팩으로 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의 그 뱀파이어 설정은 갓 짜낸 신선한 피만 돼.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소녀가 참다 못하다가 이제 지가 직접 그냥 사람 기다렸다가 죽이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그러니까 뭐 짐승 피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시간 지난 피는 안 되더라고. 무조건 갓 나온 신선한 피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참 까다롭구만. 까다롭다. 그러게 수혈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사람 안 죽이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수혈팩을 하면은 이제 영화가 이제 그 얘기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 남자가 그렇게 살인을 반복했는데 특히나 이제 또 그 중간에 약간 되게 확실히 이 남자가 뭔가 나이 차가 많은 뭐 아버지나 삼촌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남자로서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그거 느껴지는 게 중간에 그 소년을 질투하잖아 되게. 그 녀석이랑 놀지 마 이러면서.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어쨌든 이제 이 설정으로만 따지면 얘도 한때는 그 소년 같은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늙은 남자가 되어서 그게 뭔가 되게 애처로워 보이는 그 장면인 거죠. 그런 것들이 아주 뭔가 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지점이 이게 약간 단순한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소녀는 똑같이 그냥 옛날 어릴 때 모습 그대로인데 네. 나만 늙어가지고 그치. 뭔가 근데 또 이제 뭔가 새로운 소년이 나타나서 꽁냥꽁냥 하니까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 느낌. 네. 그럼 나는 이제 쓸모 없어진 건가? 나는 이제 퇴장하는 건가? 네. 근데 보면은 이게 확실히 요번에 이제 두 영화를 보고 제가 나이를 먹고 영화를 보니까 뱀파이어 소녀 당연히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희생한 걸 알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알고는 있지만 이미 이제 마음의 대세가 이제 새로운 소년에게로 이미 옮겨진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치. 이제 이 남자에게는 뭔가 옛날에 그 감정이 아니라는 거. 불멸의 뱀파이어조차도 네. 그 감정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 새롭게 나타난 뭔가 내 또래로 보이는 그 어린 남자애와 이제 뭔가 아버지 삼촌으로 오해받는 이 늙은 남자와는 유독 헐리우드판이 뭔가 이제 그렇게 그 남자가 그래서 그냥 놀지 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소녀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장면이 뭔가 약간 되게 더 애처롭게 느껴졌던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의리가 있으니까 애처롭긴 한데 이미 내 마음은 그 새로운 소년에게로 이미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야 방 나가 나 이 방 써야 돼 명령을 하죠. 나 이 방에서 옆에 소년이랑 이거 똑똑해야 돼 이거 모르스부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쫓기는 장면도 되게 뭔가 남자가 쓸쓸한. 되게 씁쓸해 보여서 되게 나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됐죠. 진짜로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었는데 옛날에는 그치. 진짜로 아빠 포지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을 건사해야 되는 보호자가 됐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 치고는 그렇게 살인 실패해서 들어오니까 연락 뭐라 하잖아. 네. 그 옆집에 들릴 정도로 일도 똑바로 못해. 그 방음이 안 좋아가지고 옆집 소리가 다 들리는데 네. 막 뭐라 호통을 막 치죠. 그리고 조금 더 그 원판이 약간 이제 그 뱀파이어의 설정이 얘가 피를 안 빨면은 조금 더 노화가 온다는 느낌을 좀 더 살렸죠. 네. 얼굴이 예, 뭔가 나이 먹은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헐리우드판은 살짝 그냥 창백한 정도의 느낌인데 네. 확실히 좀 원판이 조금 더 피를 그래서 얘는 좀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좀 느껴지게 만드는. 제때 섭취를 안 하면 바로 그 자기의 이제 그 세월과 그 본색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약간. 근데 저는 아까 그 수혈팩 얘기할 때 그 신선한 피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람을 죽이면은 어쨌든 피를 공급 못 받으니까는 뭔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선한 피를 헌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주기적인 헌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또 영화가 또 이상해지니까 모양새가 뭐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은 그거 아까 뭐 시대 배경이 옛날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있지. 일반인이 뭐 또 수혈팩을 구하거나 하는 게 뭐 쉽지는 않을 테니. 약간은 뱀파이어면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을 때니까는 돈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좀 잘 번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공급받는 게 낫지 않나. 공급받는 편이 아니면 뭐 저기 의자에 앉아 있으라 그러고 꼽고 저쪽에서 빨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어서 뭐 그러면 이거 신선한 피인데 바로 나온 피인데 가능하지 않나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면 현대적인 영화면 혹시 모르겠지만 옛날 배경에 이런 영화에서 꼽고 이걸 빨고 있으면 얼마나 그리고 이제 또 주변 이웃들이 의심할 테니 저 집은 뭔데 자꾸만 저렇게 헌혈을 사람들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온건한 뱀파이어라면 제가 돈 드릴 테니까 헌혈 좀 해주세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도 주변 동네를 잘 선택하든 아니면 진짜로 초비밀리에 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미국 쪽이 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러면 영화가 좀 이상해지겠죠. 이런 처절한 스토리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씨가 마를 정도까지 다 뽑아 먹어야만 그냥 이게 끝나는 건가? 약간 뭐 그래 좀 그것도 싶고. 근데 약간 나도 확실히 좀 그게 애매했던 게, 그러니까 얼만큼의 정확 수치로 몇 리터가 필요한가. 난 그게 조금 뭔가 좀 두루뭉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번 꼽으면은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뽑아 먹으면 안 되나? 진짜로. 그냥 몽땅 다 뽑아 먹어야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한번 뽑아 먹은 김에 어차피 얘는 배려 쓰니까 그냥 다 먹는다 죽을 거니까 뭐 그런 건지. 왜냐면 내가 그런 의문을 가진 이유가 여기 보면은 약간 얘가 뜻하지 않게 죽이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럼 얘는 미리 마셔놓으면은 이게 뭐 비축이 돼가지고 며칠간 뭐 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뭐 그건지 좀 애매하길래 왜냐면 분명 얘가 예상치 못했는데 들어온 김에 아예 이렇게 된 거 이 새끼 다 죽이고 마실 때도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마신 만큼 뭔가 더 이게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건지. 그러니까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끼를 뭐 많이 먹어서 약간 뭐 비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피의 양이 사람들 한 끼 식사처럼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좀. 네. 근데 사람은 이제 한 끼를 먹어도 만약 그날 뭐 뷔페에서 막 과식을 했는데 네. 저녁 되면은 아까 그거 더 먹을 걸 약간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도 뭐 그날 막 피를 포식을 했다 하더라도 뭐 그게 며칠 더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한 끼일 뿐인 건지 그런 거 잘 확실하게 난 그것도 좀 애매하길래 그래서 그리고 피를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게 뭐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뭐 어디까지 또 버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네 그게 좀 애매하게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가 그렇게 피를 못 빨았을 때 소년이 그러잖아 너 냄새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피를 못 빨면은 냄새가 나면서 별로 상태가 안 좋아진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피를 마셔야만이 그 이제 피 말고 다른 음식은 일절 못 먹고 그 뭐 카라멜 초콜릿 이런 것도 그 새콤달콤 같은 걸 준 것 같은데 캔디 같은 거 뭐 네. 그러니까 캐러멜인지 캔디인지 이렇게 먹는데 네. 바로 오바이트를 했죠. 그 스웨덴판은 좀 더 원작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내가 평범한 여자애가 아니라도 사랑할 거야 막 그게 이제 그 정말 액면 그대로의 얘기였지. 난 여자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헐리우드판에서는 아 나는 여자가 평범한 아니라 여자애가 아니야. 뱀파이어다. 인간이 아니야. 그런 느낌인데 스웨덴판에서는 진짜로 성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는 원래 남자인데 거세를 했어. 동방불패처럼. 그 전에 봤을 때 내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은근히 그 스웨덴판에서 그 주인공 소년이 또 그 외모와는 걸맞지 않게 가끔씩은 약간 깐족거리거나 좀 껄렁껄렁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뭐지 이 새끼 약간 이래서 왕따를 당한 건가 싶긴 한데 약간 나 특히 그 장면에서 좀 약간 이 새끼 약간 착한 놈인 줄 알았더니 또 아닌가 싶었던 게 그 이제 엘리가 그거 뭐 초대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럴 때 얘가 약간 좀 아니 눈빛이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데 약간 좀 뭐지 약간 이런 놈이었나 약간 그래가지고 그냥 유약하고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닌가 또 이래가지고 아니면은 그 여자애를 만난 이후로 조금씩 뭐 변해갔는지 껄렁껄렁해진 건지 뒤쪽에는 약간 처음에 나왔을 태도랑 좀 다르긴 하죠. 네. 근데 그렇게 깐죽거리다가 이제 여자애 막 피 막 몸 나니까 이제 이제 그때 가가지고 약간 미안해 들어와 초대할게. 근데 저는 그 장면만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는 스웨덴판이 조금 더 섬뜩하고 좀 더 공포스러웠어. 맞아요. 그 아역 배우의 막 그 피 이렇게 됐을 때 그게 훨씬 더 좀 무섭고 약간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이 그 공포적으로도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잠깐만 내가 돼봐. 그래서 뭔가 뭐 소년한테 해가지고 뭐 그걸 약간 자기 입장을 이렇게 막 그 장면은 솔직히 원작판이 훨씬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클로이 모리츠는 그냥 귀엽고 이쁜 건데 그 배우는 확실히 근데 약간 그런 그 복합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있었다. 그러니까 몽환적이고 그런 뭔가 복잡한 감정은 확실히 스웨덴판의 그 배우가 조금 더 잘 살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스웨덴판 그 아역 배우가 그 어떨 때는 좀 귀여워 보이다가도 어쩔 땐 또 약간 너무 성숙해 보이고 어쩔 땐 너무 무서워 보이고 막 그게 다 있어. 좀 복합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 여자랑 남자랑 성별이 바뀌었네라고 생각하자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쁘장하게 생긴 거는 확실히 지금 클로이 메리츠 쪽이 더 그거긴 하지만은 그건 이제 너무 단순한 단순 외모 비교만 했을 때 1차원적인 생각이고 영화 전체적으로 캐릭터로 봤을 때는 원작 쪽의 그 배우가 훨씬 더 그 캐릭터에 잘 어울리고 좋은 캐스팅이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확실히 그 원작 캐스팅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여기서도 보면은 되게 그 왕따를 당하는 수위가 꽤나 좀 무섭죠, 되게. 그래서 되게 야 이건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가 이런 문제는 진짜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나 있다. 그런 일은 한국이건 일본이건 어디건 간에 참 저렇게 뭔가 애들 괴롭히는 저거는 참 사실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 되게 통쾌해가지고 엘리가 다 죽여버렸어 다. 그 수영장에서 시인은
굉장히 근데 영화만 보고 있으면 이미 이제 걔는 떠났고 얘 혼자 뭔가 이렇게 뭐 당하다가 뭐 어떻게 될라나 하고 그렇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수영장에서 고문을 당하고 네. 있나 싶었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복수를 해줍니다. 니놈들이 감히 내 남자친구를 건드려. 그치. 다 죽여버렸어 그냥. 근데 저는 그 장면도 뭔가 되게 참 그런 게 사실 그 장면도 약간 이제 스펙타클한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블록버스터틱한 장면이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런 연출은 헐리우드판이 더 좋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난 그 장면도 스웨덴판이 더 좋아. 수영장 장면도 스웨덴판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수준이 있어. 네. 그러니까 그냥 그 헐리우드판은 그냥 막 되게 좀 정신없고 막 그런 느낌이고 정신없이 그냥 휙휙 지나가고 뭐가 너무 약간 좀 너무 초자연적인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그러니까는 약간 좀 섬뜩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복수를 이렇게 난리가 났구나 좀 이런 느낌인데 스웨덴판은 그게 굉장히 좀 정적인 느낌으로 복수를 하고 있어서 좀 그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스웨덴판이 되게 카메라 시점을 고정한 채로 그걸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그 참사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뭔가 그 주인공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손이 잘려가지고 손이 잘리고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뭐 사람 머리가 옆으로 풍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주인공은 계속 고문당한 물 속에서 이제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주변에 소리가 물 밖에 소리가 약간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비명 소리가 들리고 하면서 그 고정된 시점으로 그런 것도 보여주고 마지막에 탁 나왔을 때 그 아수라장에 한 번에 빵 나왔을 때 그 느낌하고 헐리우드판은 막 그 일어나는 계속 일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난리를 후다닥 지나가다 보니까는 좀 약간 정신이 없다. 약간 그래서 저는 그 수영장 씬도 옛날에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원작판이 훨씬 더 그리고 막 그 특히나 그 인상적이었던 게 걔 그 앞에서 이렇게 약간 발 구르던 그 남자의 걔가 그 다리만 이렇게 그 수영장 안으로 뭔가 레일처럼 쭉 끌려가는 약간 그 연출이 그래서 지금 엘리가 저 새끼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지금 하늘을 날랐나 보다. 쭉 가는 그게 너무 연출이 좋았었어.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헐리우드판을 보니까 연출이 좀 별론데? 약간 그래가지고 앞쪽은 뭐 대동소이하다고 해도 그 엔딩 부분은 스웨덴판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딱 그 마지막 나왔을 때 뭔가 그 이제 이 주인공이 물에서 나와가지고 딱 그 엘리의 얼굴 되게 클로즈업된 거 눈 이렇게 그 장면도 전 되게 환상적이었거든요. 되게 몽환적이고 그래서 그 정작 그런 거를 이제 내가 기준 잡고서 헐리우드판을 보니까 막판은 헐리우드판은 좀 너무 뭔가 별게 없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카타르시스랄까 그렇게 좀 덜하다. 근데 저도 사실 좀 의아했던 게 근데 이게 헐리우드판 감독이 맨 리브스고 우리가 극찬했던 더 배트맨을 찍은 감독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리고 이제 아마 맨 리브스를 이 리메이크 감독을 시킨 이유가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클로버필드가 대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로버필드라는 영화 자체가 뭔가 이제 약간 상황을 제대로 안 보여준 연출을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연출에 좀 이 사람이 능하니까 그래서 그 원작의 뉘앙스를 살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이제 시킨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자기의 장기를 별로 잘 활용 못한 것 같아가지고 뭐 근데 이제 그 감독 입장에서는 그랬겠지. 똑같이 하면은 완전 똑같이 하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뭐 어쨌든 그래도 나는 여기서 좀 변형을 이런 식으로는 줘야지라고 했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원에서의 그 엔딩보다 좋게 느낄 수는 없다. 원작 엔딩만큼 너무 느낌이 안 오길래. 그리고 난 또 되게 불만이었던 게 불을 껐잖아. 수영장에 불을 꺼버렸어. 그치. 어두워졌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이럴 거면은 뭐 별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원작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난리가 벌어져가지고 더 끔찍한 느낌을 팔이 떨어지고 머리가 떨어지고 하는 그 장면 그리고 얘는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바깥의 상황을 모르는 이 상태 근데 그 리메이크작에서는 이 꼼꼼한 상태에서 얘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객들도 모르겠어. 그래서 하이라이트인 그 두 개 장면이 다
솔직히 스웨덴판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거는. 네. 그거는 그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리메이크판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 맞기는 맞는데 원작이 가진 그 미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자면 한 그래도 2%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네. 그리고 원작이 가졌었던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거세되다 보니까는 좀 이 작품이 가진 원래 의도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 좀 싶고, 그리고 이제 원작은 좀 전반적으로 좀 정적인 느낌의 영화라 그러면 확실히 이제 헐리우드판은 조금 더 이제 좀 네.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하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플러스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주변인들의 설정도 좀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제 그 원작판은 보고 있으면 이제 그 주변에 약간 나이 많은 중년의 그 모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마을 사람들의 그 모임. 그래서 이제 그 또 거기서 이제 연인 관계인 또 중년 연인이 나왔었어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또 이제 엘리한테 변을 당하는 바람에 네. 그 뱀파이어가 되는데 전 그래서 약간 그것도 궁금했거든 중간쯤에. 가만 근데 뱀파이어들이 원래 물리면은 그 사람도 뱀파이어가 되는 거 아니었나?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다 죽네?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역시나 어설프게 이제 못 죽이고 이제 네. 살아남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점점 뭔가 피를 마시고 싶다 막 이렇게 네. 돼가지고 이제 뱀파이어가 됐다는 거지. 근데 다만 이제 그래도 뭔가 이제 영화에서는 뭐 다행히도 그 뱀파이어가 괜히 뱀파이어 돼가지고 또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자기도 뭔가 몸에 이상을 감지했는데 바로 햇빛을 받자마자 네. 이제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네. 뱀파이어는 햇빛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불에 타 죽는 게 나오는데 약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헐리우드판에서는 자기가 자기 팔을 이렇게 막 피를 뽑아서 네, 이렇게 막 자기 붓고 피를 있는- 자기가 마시면은 그거는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네, 내가 아무리 피가 땡긴다고 내가 내 피를 빨아먹는 게 약간 말이 되는 건가 싶어서 무한 순환인 건가? 메비우스인 건가?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인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자연 발화가 되는데 안타깝게 스웨덴판에서는 이제 자기 혼자만 죽어요 발화돼가지고. 근데 헐리우드판은 괜히 애꿎은 간호사까지 죄 없는 간호사까지 괜히 그 불에 휘말려서 같이 타 죽길래 아이고 저 불쌍한 간호사가. 그렇지. 또 너무 그냥 그렇다고 그냥 옆에 있긴 있었어도 그렇게 불부터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막 네. 불부터 죽어가지고. 아 근데 유독 헐리우드판이 불이 더 크더라고. 네. 불의 규모가 더 우리는 헐리우드니까 불도 더 커야 돼. 약간 블록버스터하게 돼야 돼 이래가지고 한 건지.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스웨덴판은 형사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죽은 그 이제 그 여인의 그 애인이었던 사람이 그 남자가 이제 뭔가 요즘 우리 주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뭔가 내 애인을 죽인 그 여자애가 뭔가 수상쩍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단서를 찾다가 이제 그 엘리한테까지 도달하는 건데 이제 헐리우드판은 그게 형사로 바뀌어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헐리우드판 첫 번째 장면도 그 중간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죠. 이제 그 중년 남자가 이제 결국 마지막에 엘리를 위해서 범행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자기 얼굴에 염산을 부어서 붓고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한 그 시점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뱀파이어 소녀는 이제 신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탈 수가 있어서 이제 일부러 그 남자가 있는 병실만 알아낸 다음에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병실로 올라갔지.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남자는 더 이상 자기 가망이 없음을 직감하고 자 마지막으로 내 피를 빨아.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은 이제 거기서 투신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중간쯤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스웨덴판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가고 있고 헐리우드판에서 뭔가 약간 이제 그 시간의 변형을 좀 변형을 줬지. 약간 그 범인을 추적하는 미스테리 물처럼 형사물처럼. 네, 약간 그렇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뛰어내린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헐리우드판은.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이제 원판은 그 중년 남자가 이제 그 추적하다가 어쩌면 일반인이란 말이야. 일반인이 그냥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엘리의 집까지 도달해가지고 이제 엘리가 그렇게 낮에 그 화장실 그거 다 이제 창문 다
그 붙여가지고 이제 빛을 차단하고 네. 그 욕조에 몇 겹의 담요를 쌓아놓고 이제 관이 없으니까 이제 중세 뱀파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관 대신에 그렇게 화장실 욕조에다가 네.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이제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뭔가 엘리가 위기에 처할 찰나에 이제 오스칼이 구해줘가지고 네. 또 그때 이제 본의 아니게 어쨌든 또 피를 한 번 더 빨게 돼가지고 이제 엘리가 살게 됐지. 근데 이제 원작은 그런데 이제 헐리우드판은 그 형사가 네. 거기를 들어간 거라서 그래서 난 뭔가 좀 형사가 죽을 때 더 불쌍해서 아, 저 형사는 뭔죄인가 그냥 사건의 전말을 쫓았을 뿐인데 괜히 뱀파이어한테 걸려가지고 그 생을 달리하게 됐으니 이게 운이 나빴다. 네. 근데 뭐 따지면 그 원작의 그 중년 남자도 따지면 뭐 좀 억울하게 죽는 거긴 그렇죠. 한데 네. 근데 왠지 나는 그 남자가 죽을 때는 왠지 좀 그렇게 동정심은 잘 안 들 거야.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저렇게 괜히 그 호기심에 괜히 저렇게 열어가지고 변을 당한 어쩔 수 없지 뭐 주인공 커플을 방해했으니까. 근데 아, 유독 그 형사는 좀 불쌍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만약 맞으면 죽을 때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네. 그 손을 내밀잖아. 얘야 나를 좀. 근데 손을 난 잡는가 했더니 그냥 문을 쓱 닫아가지고 이제 냉정하게.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렇게 막 그 중년 남자도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약간 꼬리를 잡히고 실패하고 이랬고 이제 자기도 지금 몇 명의 살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아, 더 이상 이제 이 동네에 있을 수가 없다. 떠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떠난 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남자의 복수를 해주고 이제 네. 끝나게 됐지. 네. 근데 뭔가 이 영화에서는 되게 원작이건 헐리우드판이건 약간 뭔가 마지막이 마냥 희망적인 느낌이 아닌 이유가 결국 얘도 그냥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남자애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어떤 그 전철을 밟는 느낌 죽는 남자. 그래서 마냥 이게 뭐 잘 된 건가 싶기는 한데 근데 소설에서는 그게 아니래요. 소설에서는 얘도 뱀파이어가 됐대 남자애도. 아하. 그래서 둘 다 영원히 소년 소녀의 몸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 편이 뭐 둘의 입장에선 더 행복할 네. 수는 있기는 한데 더 해피 엔딩이긴 하죠. 네, 그렇게 되는 게. 근데 뭔가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영화판에서의 뭔가 그 약간의 현실적이고 약간의 씁쓸했던 그 느낌이 이제 사라지니까. 뭐 두 개 다 장단점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결말은 영화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그 하일랜더를 워낙 그 명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일랜더가 주는 물음을 이 영화에서는 이제 어린 그 소년 소녀의 버전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더 철학적인 메시지라는 측면에서는 영화판의 결말이 조금 더 저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둘 다 뱀파이어에 대해서 오랫동안 뭐 행복하게 살았다요 하는 건 너무 좀 단순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근데 저는 또 약간 그 결말을 듣고 상상한 게 그러면은 남자애도 나이를 안 먹으면은 얘도 어쨌든 표면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얘를 먹여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자애를. 근데 얘도 그렇게 어린애이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밤에는 둘 다 아니 그러니까 낮에는 둘 다 누워 있어야 되고 밤에 돼서 두 어린아이가 그 밖을 돌아다니면서 그러게. 피를 구하는 게 이게 너무 동네 사람들이 수상하게 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러게. 니들은 부모도 없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게. 왜 어린애들 둘만 저렇게 그것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 또 어른을 포섭해야 되는데 그 어른이 얘네들의 그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해주고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서포트해줘야 되는 그런 어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게. 싶은데. 믿을 만한 동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적어도 어쨌든 뭐 이 전때 남자가 한 것처럼 성인이 돼가지고 네, 뭔가 밖에서 네. 돈도 벌고 좀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어린애면은 뭐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네. 되게 여러 제약이 있는데 집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현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쩔 수 없이 그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린 애들 둘 다 성인 성실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린 애들이면 분명히 부모가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호자 역할을 해줄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둘 다 뱀파이어가 되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게. 12살짜리 두 명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조금
물론 뭐지 이것도 설정상 보면 영화에서도 막 되게 얘가 진귀한 물건들을 좀 갖고 있긴 한데 엘리가 이제 그동안 오래 살았으니까 네. 약간 유물 같은 걸 몇 개 네, 갖고 있어가지고 네, 네. 뭐 이거 팔면은 뭐 그치. 핵발전소 살 수 있다고 뭐 네. 그런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정 급할 때마다 하나씩 팔아서 팔 수는 있는데 팔아줄 어른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게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이거 소설에 대한 것도 뭐 이렇게 훑어 보니까 이 중년 남자가 영화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뭔가 되게 아름답게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소설은 약간 내 약간 그 뭔가 감동을 파괴하는 시츄에이션이라 가지고 이 남자가 좀비가 돼 가지고 마지막까지 추하게 노덜노덜해질 때까지 버티다가 사람들한테 난도질 당하고 죽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거 싶어가지고. 근데 뱀파이어는 뱀파이어인데 좀비는 어떤 식으로 좀비가 되는지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어설프게 되다만 이제 뱀파이어가 돼가지고 그런 존재가 돼버려서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그냥 이제 좀비 같은 존재가 돼서 계속 막 그 동네에서 깽판을 치고 막 사람들을 해치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뭐 찢겨져 죽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길래 허허 이거 너무 그 동네 사람들은 눈이 되게 없네. 뱀파이어니 좀비니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동네가 쑥대밭이 되는. 그렇게 자꾸만 시체가 자꾸 발견되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참. 그래서 여러모로 내 감동 이게 소설이 더 별로인 거 아닌가 약간 뭔가 그 소설에 대한 얘기를 볼 때마다 이거. 그러니까는 스웨덴 판 처음에 이제 그 각본 누군가는 뭐 각색을 했을 텐데 영화 감독이 뭔가 굉장히 이 소설을 영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게 그 지금 헐리우드판이건 원판이건 간에 약간 다 그 남자 소년도 약간 다 아역 배우들을 다 예쁘고 잘생긴 애들로 이렇게 했는데 그 소설에서 원작이 결코 잘생긴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거 그 외모의 묘사가 되게 뚱뚱하고 못생겼다 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액면가 그대로의 묘사인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소년이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 건지. 그래서 이제 정작 엘리와 만나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이제 뭔가 나 잘생겨져 보인다 막 이렇게 된 건가 뭐 이제 그런 여지가 있긴 하더라고. 그 중간에도 이게 그 창문으로 이제 엘리가 몰래 들어와서 한마디로 따지면 이제 그 남자와 마지막 어떤 이제 이별을 한 뒤에 남자애가 나랑 사귈래 이러는데 되게.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사귄다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장면도 저는 꽤 그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귈래? 아니 안 사귈 거야. 근데 사귀면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돼. 뭐 아니? 달라져? 지금이랑 달라져? 지금하고 똑같아. 그래? 그럼 사귀자. 그래서 그 대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그 뭔가 좀 의미심장하게 들려서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그 주변인들이 다 약간 그 주변 이웃들의 그 모임이 있었는데 헐리우드판은 그러고 보면 약간 이제 이 소년이 약간 망원경으로 그 주변 이웃들을 다 이렇게 몰래 염탐을 하고 있잖아. 약간 무슨 뭐 디스토피아처럼 약간. 그래가지고 뭔가 이 어린 놈이 약간 좀 나쁜 취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약간 이웃들의 그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외골수? 좀 더 삐뚤어진 느낌이 약간. 느낌이 좀 들죠. 특히나 그 실리콘 그 투명 가면 쓰고 칼 들고 있을 때 되게 무서워가지고 이놈은 약간 단순히 왕따라기엔 좀. 이런 애가 이제 삐뚤어지면은 그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가 되는 게 아닌가. 제이슨처럼 되는 게 아닌가. 할로윈. 마이크 마이어스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 가면이 마이크 마이어스잖아. 그게 좀 섬뜩해가지고 이건 좀 단순한 왕따가 아니라 얘는 좀 이제 위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얘가 이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던 거를 친구들한테 화풀이 못하는 거 나무한테 하고 동물들한테 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자신이 몸이 커지고 무력이 생기기 그러다가 살인마 되는 거. 살인마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설정이 약간 헐리우드판에서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긴 하죠. 정서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옛날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되게 약간 감성적인 것만 봐가지고 난 되게 약간 감성 뱀파이어 동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 다시 보니까 조금 감성적이기도 하지만은 약간 잔인하고 좀 슬픈
현실적인 네.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두 명의 그 캐릭터 설정을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의 뭔가 비유적인 측면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뭔가 상황을 대입할 수 있는 그 상황 그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것도 참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해 볼 방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플러스 그리고 이제 하일랜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삶에 대한 좀 철학적인 고찰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옛날에는 저는 이제 약간 좀 전형적으로 그냥 남녀간의 어린 그런 이제 풋사랑 그다음에 뭐 성장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는 아 이거 이런 개명작이었었나? 네. 옛날에 내가 영화를 반밖에 그렇죠. 이해하지 못했구나. 저도 완전히 뭔가 이 표면적인 얘기만 내가 그냥 보고서 맞아요. 그렇게 뭐 깊은 인상을 못 받았던 네,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아 이게 되게 굉장히 심오한 영화였다. 네. 옛날에 영화를 잘못 봤구나. 네, 깊이가 있는 영화였었다. 그렇다. 네. 그래서 특히 저는 또 이제 뭔가 그 뱀파이어를 주제로 다루는 영화 중에서 네. 이런 스타일로 풀어낸 영화는 이거에 유일한 것 같아가지고. 네. 물론 그 뱀파이어 인터뷰에서도 약간 좀 이런 식의 뭐 그런 메시지가 있기는 한데 네. 그건 다분히 좀 오락적으로 풀어낸 장면이 결이 좀 다르죠.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 좀 전무하다시피 하니까는 뭔가 이 영화를 대체할 만한 영화는 없을 것 같다. 네, 아직은 없죠. 네. 되게 그 잔혹 동화 같은 느낌이 맞아요.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동화 같다 보니까 더 그 몽환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중요한데 이제 헐리우드판은 그거를 조금 원판보다는 확실히 그 느낌이 좀 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화적인 느낌이 안 든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약간 뮤지컬도 있고 막 드라마도 있고 되게 있는데 심지어 한국도 이거를 지금 뭔가 한국판으로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직까지는 보니까 2, 3년 전에 이제 이거를 진행했다고 하던데 한국판 드라마로 뭐 지금 하려고 한다는데 약간 불안감이 그리고 저는 약간 요번에 확실히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공간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무대가 그 눈 쌓인 스웨덴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치. 허연이 소년이 좀 한몫한단 말이야 솔직히. 그게 아니면은 아무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게 좀 뭔가 이 분위기가 안 사는 것 같다. 그치. 네. 같은 설정이라 할지라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화적인 측면에서의 그 판타지가 있는데 그거를 스웨덴판이 그 배경도 그렇고 나오는 인물들도 이렇게 충족시켜준다 그러면 같은 설정을 쳐도 미국에서는 그게 확연히 없는 느낌이고 그걸 이 아시아의 동양의 버전 설정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이런 느낌이 있을까? 그러게. 왜냐면 그 늑대 소년이었나 그 늑대 소년. 그것도 약간 뭐 판타지스러운 약간 뭐 그런 건데 그것도 저는 좀 약간 어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런 뱀파이어를 한국형 저는 그 흡혈영사 나도열 편 나도열은 이해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렛민이 한국판으로 나오면 좀 저까지 설정을 납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추억의 나도열이. 참 아무튼 렛미는 뭔가 아직까지는 뭔가 좀 대체 불가능한 어떤 뱀파이어 감성 잔혹 동화여가지고 오랜만에 봤는데도 참 되게 재밌고 또 뭔가 좀 훈훈하기도 하고 약간 좀 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옛날에 보고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재미가 있다 뭐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은 안 그냥 뭐 볼만하네 그러고 저는 이걸 리뷰한다 그래서 그래 옛날에 봤었던 거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보자고 딱 봤는데 내가 옛날에 봤었던 그 영화 아닌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괜찮은 영화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 이렇게 작가가 대박이 났죠. 그래서 따지면 이게 데뷔작이었다는데 심지어 이거 소설도 처음에는 되게 얘기 이상하다고 그 퇴짜만 났대 되게 다 빠꾸 먹었대. 출판사들이 뭐 이딴 얘기를 갖고 왔니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진가를 알아본 사람한테 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그래서 언젠가 저도 한번 또 저번에 제가 파친코를 읽었던 것처럼 이것도 한번 렛미인 소설을 언젠가 제가 한번 읽고서 또 북튜버가 되어서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